적어도 우리 아이가 소위 말하는 전기세를 내주는 그런 학생이 되는 그런 학원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밑에 사교육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반에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학원을 보통 한 두세 군데 정도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최근 연합뉴스 사교육비에 관한 기사를 보면 사교육비로 나가는 평균 지출이 대략 한 40만 원 정도대, 지역이나 가정마다 굉장히 편차는 크겠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원들을 보면 예체능 계열의 한두 군데, 그리고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그러면 딱 요 정도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예체능 계열 학원에 한 15만 원 내외, 수학 학원 20만 원대, 영어 학원 20만 원대 이렇게 다 합치고 나면 40만 원 훌쩍 넘죠. 그래서 우리의 일정 소득 부분 중에서 일부는 사교육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적어도 돈 낭비는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한된 물리적인 시간,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초등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런 학원은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내기 전에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4가지 유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대형 학원이나 또는 한 반에 학생 수가 너무 많은 학원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학원 규모가 차라리 작고 한 반에 케어가 가능한 학생 수가 최대한 적으면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관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조금 더 나아요. 모든 학원이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학원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또는 친구를 많이 몰고 다닌다든지 그런 아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재차 물어보고 또 이해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너무 많거나 아이가 선생님의 관심 밖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질문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적어도 우리 아이가 소위 말하는 전기세를 내주는 그런 학생이 되는 그런 학원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등 수준의 교과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학원 선생님의 스타일은 스타 강사처럼 현란한 스킬과 말솜씨로 우리 아이가 듣고만 앉아 있을 때 막 끄덕거리면서 마치 들으면 다 이해한 것 같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보다는 가까이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주고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원을 직접 운영하시고 또 직접 지도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반대로 선생님이 너무 자주 변경되거나 또는 대학생 알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주로 수업을 많이 하는 경우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숙제 너무 많이 내주는 학원 있죠. 우리 아이들이 받아오는 숙제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많은 양의 프린트물을 깔끔하게 재본해 가지고 오면 꽤 공부 많이 시키는 것 같죠. 학원에서 숙제를 전혀 안 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배운 내용을 어느 정도 복습할 수 있는 내용과 그런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양과 수준이 적합한지는 꼭 확인해야 돼요. 간혹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문제집을 주구장창 풀고 있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숙제 양이 우리 아이에게 적정한 수준이긴 했는데 아이가 숙제를 너무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경우는 제외되겠지만, 하루에 그 과목에 해당하는 숙제를 1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꽤 많은 양이에요. 그러면 그 숙제를 들고 간 그 학원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꽤 많은 양의 숙제를 했어요. 그걸 들고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서는 숙제 검사를 하겠죠. 학원에서도 수업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수업의 일부분을 검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숙제를 하고 가서 검사받고 비효율적으로 시간이 운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열심히 숙제를 해갔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그 숙제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이가 틀린 문제 또는 모르는 개념을 그렇게 많이 내준 숙제를 검사하면서 했다 안 했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왔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이에요. 영어 학원에서 짧으면 1시간 또는 길면 2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는데, 숙제로 영어 단어 몇 번 쓰고 영어 단어 외우고 또 워크북을 이만큼을 풀었어요. 간혹 학습지도 있고요. 그러고 나면 수업 시간에는 어떤 걸 할까요? 영단어 제대로 외웠는지 시험 치고, 딕테이션 치고, 시험 치고 나면 확인할 것이고, 또 워크북 제대로 풀어왔는지 확인할 것이고, 시험 치고 확인하는데 수업 시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렇게 시간 운용이 되진 않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숙제 많이 가지고 오면 아이들이랑 가정에서 좀 어때요? 네, 전쟁을 칠 가능성 굉장히 크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뭐 숙제 챙기려면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고, 책임의 무게가 부모님에게 전가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과목을 봐주는 그 종합학원의 느낌은 초등 친구들에게는 별로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이 학원만 다니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느낌 있죠. 우리 초등 친구들에게 이 시기에 꼭 잡아줘야 되는 공부의 기초가 스스로 실천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몇 차례 실패도 경험하면서 이거 가능하더라 또는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시작점인데 이 학원에서는 시간표를 쫙 내놓고 그리고 학원 이후의 시간도 오늘은 이 과목 몇 페이지까지 공부하기, 내일은 저 과목 몇 페이지까지 공부하기, 이만큼의 진도, 이만큼의 복습량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해주는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가면서 조절해보는 경험을 돈을 주면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최대한 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실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이에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뭘까요? 네, 선행이에요. 왜 아이를 지금까지 방치했느냐와 같은 그런 뉘앙스? 부모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불안감과 동시에 조급함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선행을 진행하기도 하죠. 아이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풋을 제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에 들어오면 다들 하고 있는데 안 하게 되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구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행학습, 적기학습만으로도 우리 아이에게는 충분할 수 있는데 과도한 수준과 양을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그렇게 투자를 할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 낭비가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 최대한 미니멀하고 간소하게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원,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숙제를 검사하고 시험 치고 매기고 확인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오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원에서 떠먹여주는 대로 입만 벌리고 있다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습관을 잡지 못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한번 더 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